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7월 첫날 아침입니다. 어제는 6월의 마지막 저녁이었고 오늘은 7월의 첫 아침이네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이세요? 7월에 처음에 딱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루 사이에 뭔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날짜가 바뀌면 마음이 좀 달라지긴 하죠. 여러분 7월 첫날 아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산뜻하게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6월의 피로가 조금 남아 있으신가요? 제가 있는 쪽은 역시 장마 시작이 좀 다가와서 그런지 아침부터 하늘이 조금 흐린 느낌인데 공기는 여름 쪽으로 확 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또 창밖만 보면 덜 더울 것 같은데 막상 나가면 '아 여름 맞구나.' 이렇게 되죠. 네, 다들 우산 챙기세요. 그럼 오늘 아침도 같이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 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기를 닫는 이 하루에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동안 시장은 AI에 쏟아붓는 그 많은 돈을 대체 누가 대느냐를 궁금해했죠. 그리고 한국이 수백 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국가 단위 자금이 답으로 떠올랐고요. 오늘 그 흐름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AI를 물리적으로 떠받치는 반도체 장비와 전력, 수소, 우주가 상반기 마지막 날 시장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새로운 변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금리입니다. 강한 경제 지표가 금리를 다시 밀어올렸고 그 금리가 시장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이 1.7%, S&P 500이 0.8%, 다우가 0.3%, 러셀 2000도 0.5% 올랐어요. 분기 말이다 보니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리밸런싱이 일어났고 이 수요가 하단을 받쳤습니다. 업종을 보면 색이 분명했습니다. 반도체가 3.8%, 정보기술이 2.7%, 산업재가 1.3% 오르며 지수를 끌었고 반대로 부동산과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 업종은 빠졌어요. 자금이 지키는 쪽에서 성장하는 쪽으로 옮겨간 하루였습니다. 개별 종목에선 메모리 업체 샌디스크가 AI 수요와 지수 편입 기대가 겹치며 급등했고 드론 방산 기업 에어로바이런먼트도 호실적에 강했습니다. 테슬라는 전날 급등에 이어 더 올랐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약세와 보유자산 가치 우려가 겹치며 부진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끈 테마를 보면 AI를 실제로 짓고 가동하는 쪽이 다 모여 있었어요. 1등은 수소 연료전지였습니다. 수소 ETF인 HYDR이 약 6% 올랐는데요. 왜 수소가 AI 테마일까요? 핵심은 전력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데 전력망에 새로 연결하려면 신청하고 받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그 신시간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으니 데이터 센터 부지 옆에 연료전지를 세워 자체 발전으로 전기를 바로 뽑아 쓰는 겁니다. 전력망은 오히려 보조로 두고요. 그래서 연료전지가 전력망 대기 시간을 건너뛰는 가장 빠른 발전기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신들에 따르면 블룸에너지는 오라클과 최대 2.8기가와트 규모의 공급 계약을, 미국 전력회사 AEP와는 수십억 달러대 장기 계약을 맺었고 퓨얼셀 에너지도 데이터 센터향 수주가 줄을 잇고 있어요. 오늘 퓨얼셀 에너지는 20% 넘게 뛰기도 했는데요. 러셀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미국 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도 있었고 브룩필드, 블룸에너지와 AI 인프라 파트너십이라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선 두산 퓨얼셀 정도가 흐름상 연결되고요. 다만 대표주인 블룸에너지의 주가가 1년 새 워낙 많이 올라 밸류에이션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상태라 분위기가 바뀌면 조정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2등은 반도체 장비였습니다. PSI가 약 5.5% 올랐는데 이건 지난 며칠간 우리가 본 흐름 그대로예요. 삼성 하이닉스의 장기 투자 로드맵이 장비, 테스트, 소재, 중소형 팹리스로 번진 거죠. 대형 메모리주보다 증설을 실제로 수행하는 장비주가 더 탄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3등은 우주였어요. UFO가 3% 올랐습니다. 로켓랩의 이리듐 인수 기대가 이어진 가운데 인투이티브 머신스와 파이어플라이가 나사의 2028년 말 달 표면 임무 수행 기업으로 선정되며 분위기가 좋았고요. 정리하면 칩 그 자체가 아니라 칩을 떠받치는 전력, 장비,
우주 인프라로 온기가 더 깊게 흘러든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는 와중에 금리가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트리거는 고용 지표입니다. 먼저 5월 졸지 구인 건수가 759만 건으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졸지를 잠깐 설명드리면 기업들이 사람을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인 통계예요. 이 숫자가 높다는 건 노동 수요가 아직 탄탄하다, 즉 경제가 식지 않았다는 신호죠. 반면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1.2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특히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람들을 많이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좀 식었다, 이렇게 엇갈린 겁니다. 문제는 이 강한 졸지 구인 건수가 연준을 매파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해맥 총재가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깝고 필요하면 추가 인상도 열어둬야 한다라고 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번 주 나올 6월 고용보고서가 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 잡았어요. 그 결과가 금리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9bp 올라 4.47%가 됐어요. 2년물도 4.20%로 같이 뛰었고요. 반면 달러는 101.1 부근에서 보합, 금도 온스당 4,038달러로 큰 변화 없이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카타르에서 직접 대화 대신 별도 접촉에라도 나선다는 보도에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어진다는 기대가 유가를 눌렀거든요. WTI가 배럴당 69.5달러로 1.8% 빠졌습니다. 참고로 이란 내부는 지금 둘로 갈려 있다고 하는데요. 한쪽은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상을 성사시켜서 해외에 동결된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간 협상파로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우선하는 강경 군부입니다. 이 둘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앞으로 유가와 협상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럼 오늘 하락한 쪽도 보겠습니다. 공통점으로 다들 금리가 낮아야 잘 굴러가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금리 상승이라는 변수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였습니다. 금리 부담에 따라 비트코인 신탁 HODL이 약 2.7% 내렸어요. 여기에 비트코인을 잔뜩 보유한 스트레티지의 자금 조달 부담 우려까지 겹쳤고요. 다음은 의료기기였습니다. IHAI가 약 2.5% 빠졌어요. 두 가지가 겹쳤는데요. AI 기술주로 위험 선호가 살아나니 안전한 방어주인 헬스케어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동시에 미래 성장의 기대는 고밸류 의료기기는 금리 상승에 더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리츠, 부동산이었습니다. XLRE가 2% 내렸어요. 리츠는 금리에 가장 예민한 자산 중 하나인데요. 일단 리츠의 매력은 배당인데 국채금리가 오르면 그 배당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또 부동산 가치를 매길 때 쓰는 할인율이 금리 따라 오르면서 자산 가치가 깎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리츠는 빚을 많이 쓰는데 금리가 오르면 그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그걸 이겨낼 만큼 버는 성장주는 상승한 반면 금리가 낮아야만 작동하는 것들은 하락한 건데요. 금리 부담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시장의 선이 그어진 하루였습니다. 전일 한국장도 짚고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3% 넘게 밀렸다가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하며 약보합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바이오와 2차전지 저가 매수에 상대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엔 지난주 급락의 여진으로 위험 회피가 강했지만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800조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로봇 클러스터 구상을 발표하며 투자 심리를 돌려세웠어요. 다만 정작 삼성과 하이닉스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로 빠졌고, 휴전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원화 약세까지 겹치며 지수 상단은 제한됐습니다. 정책 기대가 급락은 멈췄지만 위로 더 끌어올리진 못한 장세였죠. 증권가의 목표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핵심은 메모리 사이클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상상인 증권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2배가 넘게 올렸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장기화와 2분기 실적 눈높이 상향을 반영했다는 건데 한 번에 132%를 올린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사이클을 보는 시각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폭의 상향은 그 자체로 한 번 더 신중하게 따져볼 대목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하이닉스를 380만에서 420만으로, HBM 우위와 ADR 상장 기대를 근거로 올렸고요. 하나증권은 삼성전기를 170만에서 300만으로 올렸는데 MLCC 공급 부족이 앞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GS건설의 목표가가 올랐는데 근거가 흥미롭습니다. GS그룹의 동해 AIDC, 즉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수주 기대였어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건설사의 새 먹거리로 떠올랐다는 거죠. 이 밖에 네이버는 하반기 AI 수익화 기대로 매수 의견이 유지됐고요. 그리고 AI와 무관한 곳에서도 실적 개선 기대가 있었습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백화점과 면세점 수익성 회복을 근거로 목표가가 올랐어요. 정리하면 간밤 미국은 기술주가 2분기를 화려하게 마무리했지만 기저에는 금리라는 토대가 매파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줄다리기의 진짜 분수령은 이번 주에 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때문에 앞당겨 발표되는 6월 고용 보고서예요. 베센트 장관까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만약 고용이 정말 뜨겁게 나오면 금리가 한 번 더 튀면서 지금의 안도를 흔들 수 있고, 반대로 적당히 식으면 AI도 좋고 금리도 안정이라는 가장 편안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우리 시장 입장에서도 오늘 반도체의 순풍과 금리의 역풍 중 어느 쪽이 셀지를 이 고용 지표가 가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7월 첫 아침을 같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이라고 해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루틴 하나쯤은 챙겨보고 싶은 아침입니다. 뭐 물 자주 마시기라던가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기, 뭐 해야 할 일 하나씩 정리하기, 이 정도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분들, 사무실에서 조용히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오늘 하루 무리하지 말고 잘 보내시고요. 저는 저녁 팟캐스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